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 목회를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농촌 지역에서 마을 목회를 실천해온 조암 신흥교회에 다녀왔습니다. 40일 동안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사순절 묵상집들을 모아봤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말씀 문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개척교회를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하는 한국교회. 엠포세대란 말이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때문에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위기를 겪었던 영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란 모델을 통해 위기를 탈피했다고 하는데요.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쇠퇴기를 겪었던 영국교회. 영국 성공회를 통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운동으로 일컬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인 성도들만 교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교인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자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 교인 섬기듯이 섬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구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섬기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마을 목회입니다. 성도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잘 정돈돼서 마을 안에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담을 낮추고 문을 열어서 마을 주민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 주민들이 더 가까이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런 생각. 예장 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은 이미 마을 목회 사역을 연구하며 시범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 모습을 연구해 제2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형태의 목회가 돼야 마을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티비는 앞으로 마을 목회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해 집중 보도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의 모습을 담아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교회 성장의 대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교회가 마을 목회를 통해 제2의 부흥을 일구고 있습니다. 소속 교단에서 농촌 지역 우수교회로 선정된 조암 신흥교회는 벌써 30년째 마을 목회를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조암 신흥교회를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암 신흥교회는 농촌교회로는 드물게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5곳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분들과 활동을 정말 많이 하세요. 지역 주민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주위 형제분들이고요. 그런 친근감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명식 목사는 30년 전 이 마을에 교회터를 잡았습니다. 이 목사는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에서 먼저 봉사단체 청우회를 조직해 청소년을 위한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을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 목사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했고 현재 150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이번엔 지역 어르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흥 실버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마을에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음을 쏟아 달려들다 보니 맺힌 열매들입니다. 지역 유지들이라든지 단체장들하고도 늘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좋은 지도자고 또 저한테는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오자 조암 신흥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신흥 비전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외국인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된 거죠.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감과 애정으로 마을 깊이 뿌리내린 교회를 일군 이 목사는 마을 목회는 결국 지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부활주일인 4월 1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는 묵상집들을 소개합니다.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은 독서와 묵상, 기도로 구성된 사순절 묵상집,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을 펴냈습니다. 이번 묵상집 제작은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등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매일의 실천 과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묵상집 수익금 전액은 조선족 자활사업과 청소년 장학사업 등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묵상집을 발간해 성도의 영성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기감 출판국은 묵상집 사순절을 살면서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제7회 말씀깃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말씀깃발전은 전국교회와 신학대학교, 기독교 단체가 함께하는 범기독교적 말씀문화 캠페인으로 전개됩니다. 말씀깃발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직접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순절인 2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깃발 작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20여 개의 작품을 무료 다운받아 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설치해 동참하면 됩니다. 청년제의 임동규 회장은 부활절을 맞아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씀 앞에 협력하고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며 말씀 깃발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년제의는 지난 2014년 3월 부활절을 시작으로 매년 말씀 깃발전을 개최해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시선이 쏠리면서 그만큼 개헌 이슈가 방치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개헌의 명분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과 청년 대상 토론회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장군인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후 미국이 총기 규제 논란으로 다시 들끓는 가운데 미 일간 USA 투데이는 안전한 올림픽 만들기란 평창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선 강력한 총기 규제로 총기 난사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미디어 브리핑에선 군인이나 경찰 인력을 많이 배치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밤에 혼자 움직여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만큼 한국은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라며 이 때문에 여러모로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 귀국한 펜스 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세제개혁 행사에 참석해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건한 미국의 힘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 무대에서도 진정한 성과를 성취해냈다며 해외에서의 반테러 활동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 CBS 방송 인터뷰 예고 동영상에서 대북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도시 키즐레아르에서 무장괴한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범인도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무장괴한은 시내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사냥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출동한 경찰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을 가한 괴한이 키즐레아르에 거주하는 22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위파 무장조직 IS는 이날 자체 선전 매체 아마크를 통해 다게스탄 교회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책자를 발간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직업군을 선정했습니다.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증권중개인, 통번역가, 치과기공사 등 5개 업종은 향후 5에서 10년 사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 은행 텔러, 생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은 현재부터 5년 이내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이들 직종의 경우 정형화된 업무로 기술 대체가 용이하고 소요 비용이 인건비보다 저렴하며 기계 및 인공지능 등의 업무 수행 능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정명석이 18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강간치상, 준강간 등의 죄로 10년간 복역했습니다. 정 씨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JMS가 정 씨가 출소한 올해를 부활의 해로 표현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세스 반대운동연대가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바녀는 서울 동남노회가 선거 무효소송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 반대를 주장하며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천만 서명 추진위원회가 예장통합총회와 총회장 최기양 목사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해당 서명운동과 관련해 최기학 총회장이 자발적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주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등이 지난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역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원직 복직과 직접 고용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고된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